봄과 소멸 피는 것과 지는 것 사이 잠드는 서재에 벚꽃이 졌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것이 오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는 것에 대하여, 소멸에 대하여, 그리고 한때 피었던 것들이 정말로 사라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밤 철학 라디오 밤결입니다. BGM 잠시 볼륨 올랐다가 다시 낮아짐. 도입부 오늘 밤의 질문 약 4분. 오늘 저는 창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창가였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분홍빛이 가득했는데 오늘은 연두색 잎만 남아 있었습니다. 꽃은 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뭔가를 오래 바라볼 때만 찾아오는 그 묘한 감각.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꽃은 사라진 것인가 아닌가.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꽃은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대답이 된 것인지 저는 오늘 밤 그것을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꽃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음이 지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고, 떠나간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때 내가 가졌다고 믿었던 무언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장자와 소멸의 역설. 동양 철학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의 중국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명확하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 해씨가 문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씨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같이 산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를 부른단 말이오? 너무한 것 아니오? 장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슬펐소. 하지만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그녀에게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생명이 생기기 전에는 형체가 없었고, 형체가 생기기 전에는 기도 없었소. 뒤섞여 있다가 변해서 기가 되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되었소. 이제 또 변해서 죽음으로 돌아갔소.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과 같소. 그녀는 봄이 된 것이라고. 형태가 바뀌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이성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읽었을 때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장자가 슬프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슬픔의 근거를 다시 검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지는 것을 슬퍼합니까?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자가 묻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로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벚꽃이 집니다. 꽃잎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스민 꽃잎은 흙이 됩니다. 흙은 다음 봄 그 나무의 뿌리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다시 꽃이 됩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으로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형태이기도 하니까요. 그 목소리, 그 표정, 그 손의 온기, 그것들이 다른 형태로 어딘가에 있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형태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상실입니다. 하지만 장자가 건네는 위안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없다. 피었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남는다. 벚꽃은 저도 피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었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남습니다. 이부 소멸에 역설진다는 것은 피었다는 증거.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피지 않은 꽃은 질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곱씹을수록 무게가 있습니다. 소멸은 존재했던 것에게만 허락된 경험입니다. 우리는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때 가졌던 것들을 잃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것을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건강이, 그 기억이, 그 몸이 한때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라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그것이 저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빛나는 것이라고. 벚꽃이 일주일 만에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어떨까요? 봄마다 우리가 그 나무 아래 서서 사진을 찍겠습니까? 그 꽃이 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아래에 섭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소멸이 있기에 존재가 빛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50을 넘기고 60을 넘기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젊은 시절에 에너지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었다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고 있다면 피었다는 뜻입니다. 잃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때 가졌다는 뜻입니다. 한때 가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쇠퇴가 아니라 피었던 것들이 형태를 바꾸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3부 일본의 미의식 모노노아와레와 무상. 일본 문화에 모노노아와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건의 슬픔 또는 사물의 정취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18세기 일본의 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정리한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덧없는 것들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입니다. 벚꽃이 피어 있을 때가 아니라 질 때 아름다운 것. 가을 단풍이 물들어갈 때 그 변화 자체가 아름다운 것.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마음을 건드리는 것. 헤이안 시대의 고전 겐지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 히카루 겐지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영원히 자신 곁에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한함 안에서 더 강렬하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모노노아와레입니다. 이것은 단지 문학적 감수성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함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저항하지 말고 느껴라. 불교에는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로는 덧없다는 표현이 가장 가깝겠지요. 보통 무상을 말할 때 우리는 비극적인 느낌을 먼저 받습니다.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것, 이런 허무함. 하지만 불교 철학은 그것을 비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하이쿠 시인 마스오 바쇼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오래된 연못개구리 뛰어드는 소리, 물소리. 이 짧은 시 안에 무상의 미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연못은 오래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뛰어듭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물소리가 납니다. 그 찰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개구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물소리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귀 안에 그 물소리가 들립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여기 있습니다. 바쇼의 연못은 지금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를 읽는 순간마다 사부 서양 철학 헤라클레이토스와 변화의 강.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처음 들으면 시적인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문자 그대로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강물에 발을 담근다면 그 물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발을 빼고 다시 담그는 그 짧은 순간에도 물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다른 물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당신의 세포 하나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혈액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심장이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합니다. 세상의 본질은 변화라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돌도 시간이 충분하면 변합니다. 산도 변합니다. 별도 변합니다. 우리가 노화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멈춘다면 그것이 진짜 끝입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것은 변화입니다. 꽃이 지는 것도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계속되는 한 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변하고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립하는 것들이 하나가 된다. 피는 것과 지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운동입니다. 피는 것이 없으면 지는 것이 없고 지는 것이 없으면 피는 것이 없습니다. 봄과 겨울이 대립하는 것 같지만 봄이 있기에 겨울이 의미 있고 겨울이 있기에 봄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나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것들이 한때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립, 그 순환, 그것이 삶의 리듬입니다. 오부 오늘 밤의 이야기, 우리 자신에게 건네는 말. 이쯤에서 저는 잠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나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젊음이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한때 가득했던 무언가가 이제는 희미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더 잘 붙잡았어야 했는데, 더 소중히 여겼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오늘 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당신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침묵 5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식으면서 무게를 남깁니다. 피어 있었기 때문에 지면서 향기를 남깁니다. 그 흔적들이, 그 무게들이, 그 향기들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장자의 안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꿨고, 바쇼의 연못은 지금도 출렁이고 있고, 헤라클레이토스의 강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피웠는가? 나는 무엇을 아름답게 가졌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계절이었는가? 그 질문들의 답이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피어 있습니다. 봄은 매년 돌아옵니다. 하지만 올해의 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창밖에서 진 그 꽃은 내년 봄에 다시 피겠지만 오늘의 그 꽃은 오늘 한 번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이 목소리를 들으신 당신도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딱 한 번만 존재합니다. 그 한 번이 모든 것입니다. 잠드는 서재였습니다. 오늘 밤도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